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서 발표하는 모든 것들을 저는 신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을까요? 부동산은 정부에서 말하는 것에 반대로 생각하라. 이 불신을 잠재우는 건 역시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세상에 물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는 용서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과연 말과 행동이 같은지 다를지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및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국토부 1차관, LH, 허그, 부동산원 등등등 관계자들이 많이 모인 자리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자화자찬이 당연히 있었지만 그 내용은 패스하겠습니다.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또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뭔 소리 했나 한 가지만 짚어보면 올해 유동성 공급 노력을 해서 착공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라고 또 셀프 칭찬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것 같은 내용이긴 한데 올해 아무튼 착공이 늘었어요. 그런데 계속 언론에서는 2, 3년 후에 집이 모자라서 폭등을 할지도 모른다고 계속 펌프질을 합니다. 계속 착공이 안 된다. 이거는 국토부 차관님이 직접 한 이야기니까 뭔가 착공이 늘긴 했단 소리겠죠. 지금 착공을 하면 대략 2, 3년 후에 공급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셀프 칭찬을 한번 알아봤고,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가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아참,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올해와 내년 주택 공급 물량이 적지 않다라고 했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치솟고 있는 집값 상승세도 추세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직접 한 말이에요. 처관님이. 이렇게 되려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겠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와 협력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2만 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와우, 이거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발굴한다니까 이거 아파트 공급이 어쨌든 늘어나겠군요. 뭔가 좋기는 한데 제 머릿속에 딱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있는 거나 잘하자. 그동안 전세 사기 깡통 전세로 시끄러웠죠. 문제는 지금도 계속 빵빵 터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터질 게 남았습니다. 2022년도에 집값이 하락할 때 그때 정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하락했었죠. 집값이. 그때도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이 많았고 집값 떨어질 때 땡처리 빌라 이런 거 서울에 사들인 다음에 주인 바꿔치기 하는 거 세입자 몰래 이런 거 계속 성행했었습니다. 그것들이 앞으로 계속 터질 거예요.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도 전세 사기 당했다고 방송에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인플루언서는 전세 사기 당했는데 그걸 또 다 방송했어요. 해결 방법을 찾다가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일면 폭탄 돌리기를 시도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열심히 자기가 구해서 그 집을 넘기고 자기는 전세 보증금 받아 챙겨서 나가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폭탄 돌리기 실제 부동산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대놓고 하다가 그 인플루언서는 엄청 욕 먹었고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폭탄 돌리기. 그래서 이런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아예 전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현재 있는 것을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세 사기 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지 전세 자체를 폐지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배추 농사 짓는데 병충해 안 입게 피해 안 입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밭에 있는 배추를 몽땅 다 뽑아버리는 거랑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잘 구분이 안 가긴 합니다. 그리고 전세제도 폐지하면 집주인들이 과연 쌍수 들고 환영할까요? 이거 이제 월세 받을 수 있다고 좋아할까? 아닙니다. 집주인들에게 물어보면 전세와 월세 중에 월세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전세를 놓는 거죠. 왜 그럴까? 돈이 없으니까요. 마음은 월세 비싸게 받고 싶은데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줄 돈을 항상 통장에 쟁여두고 사는 집주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이거 지금 사전 청약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본 청약도 다 뒤로 밀렸죠. 이것도 좀 그런 게 3기 신도시 진행 상황이 자꾸 늦어지니까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본 청약 일정이 뒤로 밀리는 현장들이 나오니까 아예 이번에는 사전 청약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배추 농사를 짓는데 병충해 예방, 아무튼 뭔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면 그걸 또 잘 보완하고, 그런데 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해결해야 민생이 안정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꾸만 뭘 없애버리면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무식한 저는 또 한 번 이해가 안 갑니다. 3기 신도시 공급이 늦어진다는 게 공식화되고, 사전 청약을 없애버린 이후에 공교롭게도 그동안 밀렸던 민간 분야의 청약 일정이 막 그냥 물밀듯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타이밍 하나는 정말 참 기가 막히긴 합니다. 이제 민간 분양은 앞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없다는 그 공포심에 사람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미친 듯이 완판 행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미분양이 났다, 그런 민간 아파트는 이건 뭐 말 다 한 거겠죠. 얼마 전에 2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사전 청약 접수 받았던 단지들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파주 운정 3지구 3, 4블록 주상복합이고, 여기는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입니다. GTX-A 운정역 바로 코앞에 초역세권이거든요. 사전 청약 당시 경쟁률이 46대 1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정 2지구 B2블록도 사전 청약 취소됐고, 화성 동탄 2도시의 C27지구도 시행사가 토지를 포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이걸 다시 공공이 땅을 사들인 다음에 공공분양으로 전환을 하든 뭘 하든 하라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세금 내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잘 해결되길 바라고,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전에 있는 것부터 잘 정비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추 좀 그만 뽑아요. 두 번째 드는 생각, 어떤 놈이 미리 땅 사놨는지 요것 좀 확인하자, 이 생각이 좀 번쩍 듭니다. 그 올해 2만 가구 이상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하실 때 요거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많이 봐왔죠. 없던 얘기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뭐 LH 직원들이 미리 땅 사놨다가 그거 걸려서 난리 나고 그랬죠. 진짜로 없는 얘기 아니고 그냥 LH 직원 땅 투기 요것만 이렇게 검색해 봐도 줄줄줄 나옵니다. 공통점은 가족을 동원해서 미리 땅을 사둔다는 거 요거예요. 형제도 동원되고 배우자도 동원되고 뭐 부모 자식 간에 하여튼 뭐 부부끼리 뭐 이렇게 해서 다 헤쳐먹는 거죠. 이런 게 점점 유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들까지 다 동원해서 땅 투기 하는 거. 아무튼 광명, 시흥, 뭐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수, 과천지구, 하남, 교산 등등 막 있습니다. 이런 땅들이. 요거 다 뉴스에 나왔어요. 그 외에 또 유명한 땅 투기 지역은 올해 2만 가구 이상 또 신규 택지를 발표할 테니 저는 국토부의 투명함을 다시 한번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댓글 하나 볼까요? 얼마 전에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여기에 장기 전세가 나온다고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뭐 마포구도 있고 강동구의 다른 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지금 SH가 공급하는 장기 전세가 있어요. 제가 누굽니까? 부비 아니겠습니까? 요런 거 실전 부동산 직접 팩트체크까지 해서 영상을 올리죠. 그게 저의 채널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과연 진짜로 저렴한 건지 아니면 SH가 구라를 치는 건지 이거 궁금하니까요. 그때 둔촌주공의 25평이 4억 2천만 원대의 장기 전세로 공급이 된다. 현재 시점에 같은 평형 시세가 5억 7천만 원부터 있다라고 제가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댓글로 25평은 현재 전세 시세 7억입니다. 5억 8천이 호가라니 라고 이야기해 주신 댓글이 있습니다. 이런 거 또 팩트체크 들어가야겠죠. 지금 네이버 부동산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전세 최저가 매물은 5억 7천만 원부터 있고 6억 미만에 아주 여러 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말고도 많아요. 이 매물들은 다 6월 달에 올라온 매물이고 아직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다른 매물이에요. 이거 다 지금 올라온 게.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현재 시세는 5억 중후반대 매물이 계속 많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현실과 괴리감이 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부동산에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모든 걸 너무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뭐 이럴 거야. 아마 대충 이쯤 되겠지. 이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면 결국 현실적인 부동산 감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부동산 실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팩트 체크 없이 그냥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믿고 뭐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좋은 얘기만 듣고 주변 사람 얘기만 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있어요. 입주장 같은 경우 허위 매물로 낚시하는 경우요. 요런 거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많아요, 입주장에. 그런데 또 요즘에 많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이런 거. 만약 여기서 알아보셨는데 네이버 부동산 같은데 갔더니 그 매물이 없다라고 하시면 바로 허위 매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신고해 주셔야 돼요. 저는 특히나 허위 매물로 낚시질해서 돈 버는 복덕방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많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같이 욕먹어요, 지금. 그리고 솔직하고 양심적으로 일하면 부동산은 돈을 못 번다는 인식이 이 부동산 바둑에 계속 지금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허위 매물이라면 신고 절차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전화해서 신고하면 끝입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게 이렇게 접수되면 한 달 동안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못 올립니다. 그 부동산은. 즉 한 달간 그냥 손가락 빠는 겁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네이버에 매물 못 올리게 막히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구청에서 나와서 뭐 영업정지 처분하고 이런 거는 뭐 있는 백 없는 백 다 동원하고 공무원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항의하고 뭐 별짓을 다 해보긴 하지만 네이버는 손 쓸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더 웃긴 거는 부동산 간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요거 몰래 옆집 허위 매물 올리면 그 옆 부동산이 신고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무튼 뭐 댓글에 대한 팩트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의가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